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13강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이런 호응도 있지만 부사와도 또 짝꿍으로 오는 서술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네, 그럼 오늘도 달고미와 또고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으러 가볼게요. 자, 아니나 다를까 달고미가 또 먹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별로 좋아하는 과자가 없어졌네. 일단 과자가 없어졌다는 얘기 같은데 별로 좋아하는 과자라고 얘기하니까 좋아한다는 건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또고미가 얘기하죠. 별로 좋아하는 과자? 좋아한다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거야? 아이, 당연히 좋아한다는 거지. 달고미가 과자를 안 좋아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쵸? 자, 그런데 별로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 표현과 어울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사어입니다. 자, 나는 달고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오해한 달고미가 울어요. 으잉, 나는 결코 또고미를 좋아하는데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렇게 상처받아서 우는 와중에서도 잘못 얘기했어. 자, 결코 좋아하는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달고마, 그건 그냥 예시야. 나는 달고미를 아주 좋아해. 그런데 달고마, 결코도 부정적인 의미의 부사어야. 자, 이렇게 별로, 결코 이런 부사어는 짝꿍으로 오는 서술어, 부정적인 서술어가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사어 중에는 특정한 서술어가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서 부사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져요. 알아듣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로, 결코, 전혀, 도저히, 절대로, 여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별로 뭐뭐하지 않는다. 결코 뭐뭐할 수 없다. 전혀 뭐뭐하지 않는다. 도저히 뭐뭐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여기 반드시는요. 뭐뭐 할 것이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서술어가 붙어야 됩니다. 또 아마는 우리 다 알죠? 추측을 의미하는 서술어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만약은요. 가정을 의미하는 서술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부정이랑 와라. 이게 맥락이 잘 맞아요. 자, 그리고 아마 볼까요? 아마는 아까 추측이라고 했지. 뭔가 내 예상을 얘기해줘야 돼요. 아마 내 동생은 지금 자고 있을 것이다. 이거 내 예상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은요. 조건, 가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은요. 내가 뭐뭐 라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내가 자유로운 새라면 먼 곳까지 날아갈 것이다 라고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은요.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것들 우리가 문제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면 동그라미, 호응하지 않으면 X 보겠습니다. 자, 나는 주어죠. 자, 여행을 목적어입니다. 자, 좋아한다 서술어인데요. 자, 그럼 나머지 요거 밑줄 친 별로 좋아한다 이거 얘기했죠. 별로 좋아하는 과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부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서술어가 와줘야 됩니다. 자, 나는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도가 맞겠죠? 호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동생은 아마는 뭐 하는 거죠? 예상, 추측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고 있을 것이다. 아, 추측하는 거 잘 어울리죠?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자, 만약은요, 우리가 가정,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생각해야 돼. 그럼 만약에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널 기다릴 거야. 자, 네가 뭐뭐 한다면 나는 뭐뭐 할 거야.
뭐뭐라면 뭐뭐 할 거야. 맞습니다. 자, 이거 되게 어린 왕자에서 유명한 표현인 거 알죠? 우리가 길들인다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오늘부터 친해지자 해서 바로 친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가까워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어린 왕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2번. 다음 문장의 서술어와 호응하는 부사어를 보기에서 이제 찾았어야 돼요. 자, 전혀 뭐뭐하지 않다.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이랑 들어가줘야 되고요. 아마는요. 추측이죠.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자, 그럼 만약은요. 가정이죠. 만약 뭐뭐하다면 뭐뭐다 이렇게요. 자, 나는 졸리지 않았다잖아. 않았다. 그럼 부정 표현 전혀 들어가면 되겠네요. 나는 전혀 졸리지 않았다. 아주 쌩쌩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는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거 뭐죠? 나의 예상, 추측입니다. 자, 그럼 그는 아마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조선시대로 갈 수 있다면 나는 뭐뭐 할 거야. 아, 그럼 만약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만약 조선시대로 갈 수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나는 세종대왕을 만날 거야. 맥락이 잘 맞네요. 자, 계속 해볼게요. 3번. 부사어와 서술어가 호응하도록 밑줄 친 바를 바르게 고쳐 문장을 쓸 거예요. 좀 더 레벨업을 해볼게요. 자, 나는 동물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자, 도저히야, 도저히. 도저히가 부사어거든요. 도저히 참았다. 그럼 안 돼요. 그쵸? 도저히도요. 부정이랑 같이 가야 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뭐뭐 할 수가 없다 라는 부정 표현이랑 같이 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도 볼게요. 아마, 우리 아마는 추측, 예상이잖아. 내년에는 너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는요. 반드시랑 같이 와줘야 되는 표현이고요. 얘는 지금 아마가 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덕담해주는 거네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긴 글 한번 읽어볼 건데요. 문제 먼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부사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를 찾아 쓰는 겁니다. 그럼 부사어 찾고 지금 서술어도 찾아주셔야 되겠죠? 기역 볼게요. 이 디자인은 아마, 자, 아마는 예상, 추측 하는 부사어잖아. 자, 이 디자인은 아마 원색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 생각해냈을 거예요. 뭐뭐 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 부분이죠. 생각해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뭐뭐 할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도 가볼까요? 횡단보도에선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되죠?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신호를 보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건너야 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부분. 이 부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이 글의 내용을 부사어와 소설어가 호응하는 문장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이래. 자, 그거 한번 볼까요? 공공디자인은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편리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을 말해요. 자, 이렇게 공공디자인의 뜻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이런 거 추측하는 부사어죠. 여러분도 길을 가다가 한 번쯤 노란 발자국, 구름막, 바닥 보행신호등 같은 공공디자인을 보았을 거예요. 리을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네요. 자, 다시 2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넣어봅시다. 공공디자인은 공공시설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디자인이다. B. 공공디자인이 없다면 이렇게 가정, 조건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만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공공 디자인이 없다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 지금처럼 편리하거나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넣어줘야겠어요. 만약은요,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공공 디자인이 없다면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지 못할 거죠. 그럼 않을 것이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어도 봤고 목적어도 봤고 부사어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완벽한 문장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기대해 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